갑상선 암 환자의 상관계, 부부관계, 임신, 동의원소 치료 전과 후, 이 상관계, 부부관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7일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전절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좌우측 곽청수를 모두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 3월 2일에서 4일까지 동위원소 치료를 했는데 180 큐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하는 거에 비하면 좀 고용량으로 했죠. 200 큐리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긴 있는데 180 큐리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저는 성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가 갑상선암 환자들이 부부관계나 임신, 자녀 출산 이런 걸 어떻게 조절을 하고 진행하고 언제부터가 안전한 것인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첫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가 그러고 사람이냐고, 짐승이라고 이런 고민을 하는 갑상선암 환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여성 배우자가 갑상선암 환자이거나 또는 남성 배우자가 환자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암 환자인데 막 성욕이 일어난다 이런 거, 나 이상하다 뭔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성 배우자가 또는 남성 배우자가 갑상선암 환자로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를 볼 때마다 막 관계를 갖고 싶고 성욕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제정신인 건가? 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거 제가 포인트 없이 좀 볼게요. 절대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짐승이, 당신은 짐승이 아닙니다. 처음에 암 판정 받았을 때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후 내가 어떤 성적인 에너지나 충동을 느낀다는 것, 또는 어떤 욕구가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삶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긍정, 무엇인가 다시 일어나고 싶은 에너지가 생겨야만 비로소 올라오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지금 상황을 잘 소화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내 몸이, 내 마음이, 나의 무의식이 다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이거는 오히려 희망의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내 배우자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막 올라오면은 내 배우자의 컨디션을 잘 보면서 관계를 진행을 해야지 무턱대고 들이면 안 된다. 이때 한번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이 감정이 평생 가는 겁니다. 절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그 컨디션을, 상황을, 마음을, 이 마음 우울한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울증 오는 게. 이거를 잘 살펴보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갑상선암 수술 후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1월 7일, 오늘이 이제 3월 16일이니까요.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하고도 이제, 한 일주일 지났죠. 지금 컨디션은 좀 달라요. 하여튼 이거는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처음에 저는 수술을 진행할 때 5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했죠. 요 절개 부위 자체도 뭐한 20cm 정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보면 안 되고 반절제, 전절제, 한쪽 곽청술, 양쪽 곽청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이까지 봐요. 회전이 원격전이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반절제 수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자, 처음에 반절제부터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반절제. 반절제 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에 바로 퇴원하시고 하신 분 계시죠. 반절제의 경우에는 식단 조절을 따로 하거나 뭐 무지방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도 많냐면 그 글로 본 거긴 한데
반절제하고 바로 막 버거킹에서 뭐 스토커하고 이분들은 막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일주일 정도면 어쨌든 이게 그 절개를 했잖아요. 또 뭐 로봇 수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술하면은 아파요. 땡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봉합부위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일주일 동안은 신체 컨디션이 뒷받침이 되는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반절제라고 해도 그렇게 간단히 보는 문제가 아니다. 암은 암이다. 그래서 신체 컨디션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최소 일주일은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전절제의 경우에는 일단 한 요 정도 이제 절개를 하잖아요. 전절제는 목이 아파요. 목에 가는 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고개를 들고 있는 내가 상체이든 하체이든 어떤 체이든 간에 이게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절제뿐만 아니라 전절제는 더더욱 통증까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게 한번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그 기억도 깜빡깜빡하게 되고 컨디션이 이렇게 확 떨어져 다운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다음에 병원 생활을 하고 딱 집으로 컴백을 하고 나면은 이게 좀 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병원 밥 자체가 좀 부실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내가 곽청수를 한 경우 있죠. 이게 어려워요. 곽청수를 한 경우 이게 곽청수를 한 경우에는 지금 제가 위에다 쓰고 있습니다. 다음번 얘기할 때는 이거 좀 이렇게 노트 자리를 좀 만들까 봐요. 곽청수를 한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무지방식 하죠. 특히 좌측 곽청수라면은 무지방식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저 무지방식 하는데 애 많이 먹었어요. 일단 무지방식 메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양병원 가 있었는데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무지방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오르지 않아요.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반절제든 전절제든 반절제는 요양병원 많이 안 가시는데 전절제나 곽청술 하신 분들은 요양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요양병원에 일단 가다 보니까 뭐 짧게는 뭐 한 4박 5일,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인데 특히 이 곽청술하고 무지방식은 2주 이상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래가 잡히니까 2주 정도 요양병원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은 요양병원에 가니까 관계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죠. 부관계 자체를, 또 성관계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에 곽청수를 할 정도가 되면은 이 양쪽 여기를 이제 긁어내는 단계다 보니까 절개 부위도 좀 더 넓고 못 가는 거 쉽지 않고 저는 이제 절개 부위가 한 20cm 되니까요. 요양병원 한 일주일 그때 갔었나? 예, 그랬는데 잠자는 것부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이 엄청 쪼여오고, 조금만 피곤해도 목이 막 쪼여오는 게 느껴져요. 숨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지금은 저희가 뭐, 목소리 기능이 정상인데, 목소리도 뭐 거의 안 나오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머리 대면 잠들고. 이거는 그래서 박청수를 진행하고 나면은, 부부관계나 성관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최소 한 2주 퇴원하고도 한 2주 정도는 컨디션이 그렇게 올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제 요양병원 일주일 있다가 퇴원하고 혼자서 가평에 가서 혼자 이제 공기 좋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혼자 무지방식 하면서 있었는데 하루에 한 7,000보에서 8,000보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산이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태권도를 30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좀 저는 그 임파선 전이가 워낙 많이 됐어요. 귀부터 이 양쪽 그 쇄골 밑 혈관까지 전부 다 전이가 됐었으니까 수술 자체가 크긴 했으니까요. 그렇긴 했지만 아,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점이 요양병원에서 보면 이제 면역 주사를 맞는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 메시마이프라고 하는 그 면역 약을 같이 먹었었는데 뭐 저는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꼭 좋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 면역 주사 맞고 면역약을 먹을 때 하고 안 먹을 때 하고 컨디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은 거,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약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막 무리하면 바로 목이 막 쪼여들어오고요. 숨쉬기 힘들고 기침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거의 뭐 올라온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남성도 일단 몸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강한 욕구가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이 아파요. 목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아직은. 잠자기도 쉽지 않고. 그거 관계의 어떤 체위를 유지하고, 만들고 유지하고, 또 힘을 주고, 왕복 운동이 진행되고, 피스톤 운동이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또 스스로 아마 정리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기본적인 얘기 해드리자면, 갑상선암 수술은 성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임신 능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신이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차이가 없으니까 임신 자체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어떤 얘기를 또 질문을 본 적이 있냐면 이 갑상선암도 결국 유전 아니냐 왜 병원에서 질문하잖아요 혹시 집안에 갑상선암 환자 있냐고 그런데 제가 그 제 집도의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갑상선암은 기본적으로 유전병이 아니더라고요 유전적인 영향이 뭐 어느 정도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유전병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게 있죠. 아빠가 갑상선암이니까 우리 애기들도 이럴 수 있겠다. 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청소까지 했으면은 이 신체 컨디션을 잘 봐야 된다. 일단 저는 그 첫 외래 진행할 때까지 퇴원하고 2주에서 3주 있다가 외래를 진행하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몸을 좀 많이 조심하면 좋겠다. 그 전에 조심조심해서 관계를 뭐 갖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봉합 부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또 이 성기능 자체도 체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요. 그 남자는 발기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다음 관계 지속 시간도 많이 짧아지고 그리고 관계를 갖는다 해도 목이 막 쪼여와요. 막 숨을 쉬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